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16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든든하게 해결해 주시는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구대셋 정준호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대셋 정준호 이사입니다. 얼마 전에 부동산 정책을 새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이런 부동산 정책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이런 정책들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 자체가 일반적인 뭐랄까요, 시청자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좀 불편한, 좀 부족한, 그리고 아니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또 고민들, 이런 것들을 접목하셔갖고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좋은 상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일상의 다양한 변화들 어떻게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2638-3916번 또는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요, 스피드 문자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고민 내용 있으시면 샵 3989번으로 문자로 고민 내용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화성시 향남읍 장집리 그 신성 미소지음 2차 아파트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걸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할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가 전화드렸습니다. 그 전망 때문에.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화성시 장짐 신성 미소지움 2차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거주는 얼마나 하셨나요? 이제 한 2년 돼갑니다. 네, 2년 거주하셨는데 네, 지금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앞으로 향후 전망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는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장진마을 미소지움 살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예. 예. 지금 이쪽 지역이 뭐 조금씩 개발이 많이 됐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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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화성 쪽에 보시면 뭐 동탄을 제외하고는 공담하고 여기 지금 향남이죠. 향남 쪽이 지금 대표적인 주거단지예요. 주거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이쪽 지역이 조금 안 좋은 거는 교통으로 약간 좀 외진 지역이 됐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밑에 지금 향남 밑쪽으로 지금 이제 향남역 서해선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알고 계신가요? 예,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이제 지금 향남역이 생기면서 교통이 조금 좋아질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제가 뭐 항상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좀 서울 외곽 지역에 경기도 지역, 서울 수도권 지역에 이런 조그만 신도시든 어떤 형태로의 주거단지들이 발전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 이 교통 요건이 일단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향남 쪽에 지금 교통 요건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해선도 있겠지만 또 하나 좋아지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지난번에 그 선거 있었죠, 얼마 전에요. 그죠? 그때 선거 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거의 지금 경기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신안산선이 연장하고 신분당선도 연장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게 다 어디냐면 여기 향남역 쪽이에요. 향남역 쪽이에요? 예, 향남역 쪽에
신안산선, 신분당선을 지금 연장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향남 지역에 아무것도 없던 교통 상황에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오잖아요. 예. 예, 뭐 서해선도 지금 이미 공사를 진행해서 거의 다 완성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이라든가 신분당선이 이제 또 향후 추진되겠다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쪽 지역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받겠죠. 지금까지 없던 개발 계획들이나 교통 편의 사항 같은 게 없던 것들이 생기니까요, 새롭게. 예, 예.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교통 효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일시적 효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이제 새로 생긴다라는 그 소문이 돌고, 뭐 새로 생긴다는 게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또 이제 공사가 진행돼서 공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정도의 일시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보여줄 수 있는데, 예. 그러기에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 부분에서요. 그러면 이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되냐면, 이 향남지구 근처 쪽에, 향남지구 인근 쪽에 계속해서 뭔가의 개발 계획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 생활 편의 시설이든 아니면 무슨 업무 지역이든 어떠한 형태의 개발 계획이든 그런 개발 계획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인구들이 계속 이쪽에 유입될 수 있게, 그리고 고정적인 그 인프라를 충분히 갖출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향남지구 같은 경우는 교통 인프라는 충분히 갖췄어요. 교통은 이제 교통은 되는데 아직 그 제반적인 지속적으로 가격 성장을 좀 떠받쳐줄 수 있는 제반적인 사항을 아직까지 못 갖췄어요. 그게 이쪽 향남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향남지구 쪽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유하신 장진마을 같은 경우는 향남역하고도 거리가 조금 멀죠. 예, 예.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향후 교통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호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그때 정도 한 매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네. 놔뒀다가 다음에 기회 봐가지고 그렇죠. 매도를 해야겠네요. 지금 이제 서해선이 곧 뭐 완성이 되고, 그럼 일단 교통의 숨고가 좀 트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교통의 숨통이 트이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분당선이라든가 신안산선이 또 연장 계획이 확정이 되고 이런 흐름이 되면 일단 교통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라는 인식을 모든 사람들이 받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온 시점 정도에서 매도 시점을 잡고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격은 항상 이 개발 계획들이 차후로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럼 앞으로 한 2, 3년은 더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네, 앞으로 뭐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한은 조금 더 가져 계시다가 그 부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런 진행 사항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면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네, 주변에 교통 호재가 있긴 하지만 좀 확정되었을 때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다시 결정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음 흔들리신다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16번으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저는요, 네. 구리 수택동에 네, 그 원일 아파트라고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1989년에 시아버지가 분양을 받으셔서 네, 1990년도에 남편이 상속을 받았는데 네, 저희가 지금 다주택자라서 지금 임대사업 등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대 등록이 끝나고 매도 시에 그 양도세가 궁금한데 이게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렇고 하고 하나는 또 단원구 와동에 있는 건물 한 번 더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건물 위치가 어디쯤 되시나요?
안산시 단원구 와동 695-1번지예요. 695-1번지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그리고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원일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임대 사업이 끝날 때쯤에 이제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 네. 매도 시기에 맞춰서 또 어떻게 거주를 더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또 네. 건물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이 자세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원일 아파트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수택동 552번지 원일 아파트. 원일 아파트. 왕숙천 옆에 있네요. 네. 네, 요즘 선호하는 부분에 있는 아파트네요. 네? 요즘 선호도가 높아지는 위치하고 비슷한 아파트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은 이 녹지 공간이나 뷰 있잖아요. 그거에 네.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왕숙천이라든가 어떤 천, 공원들을 끼고 있는 아파트들이 인기도가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원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왕숙천을 바로 옆에 끼고 있다 보니까 그 네. 부분에서 선호도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네. 자, 원일 아파트를 지금 상속을 받으셔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셨다는 얘기시죠? 네, 2018년에 8년짜리로 네. 임대 등록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를 한 번도 거주를 하질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임대 등록이 끝나고 매도할 때 네. 실거주를 해야 되는지 네.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안 해서 또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네. 지금 하고. 어차피 이제 거주하고 계신 주택은 있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안산 주택이 거주하고 계신 주택인가요? 아니요. 거기도 거주 안 하고 음. 저희는 왕십리에 살고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주택은 지금 임대주택하고 안산에 있는 주택하고 지금 거주하고 계신 주택 3주택자이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임대사업자가 종료가 되면 이 자동 말소가 되겠죠. 8년이 지나면요. 네. 네, 자동 말소가 되는 시점에서 아파트를 매매할 수도 있겠고 양도한다는 양도세가 나오겠죠. 그러면요. 네. 네, 그 부분에서 임대주택은 중과 배제를 받으십니다. 원래는 지금 거주를 안 3주택자 해도 중과 거주 배제를 해주나요? 네. 임대주택은 원래 거주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임대주택의 법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거주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임대기간 내에 절대 거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특례를 둔 겁니다. 네. 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주택은요. 네. 그래서 이 주택을 지금 파실 때 자동말소 후에 양도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양도세 네. 중과 배제는 받을 수 있고, 자, 두 번째로 혹시나 지금 거주하고 계신 주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거주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물론 이 안산에 있는 주택 때문에 세제적인 부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원래 2주택자인지 3주택자인지 제가 왜 여쭤봤냐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거주주택에 대해서 이 자동 말소가 된 이후에 5년까지는 양도세 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3주택자냐 2주택자냐 여쭤봤던 거고, 네. 지금 이제 원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아파트인데 매도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아, 그러니까 하도 막 다주택자를 갖고 이렇게 막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그것 살고 때문에요? 싶어요. 네. 구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구리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조금 한번은 보셔야 되는데, 네. 자, 구리 한번 보시면 구리 지역이 상당히 위치적으로나 이런 입지적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얘네들이 나빴던 것 중에 하나가 교통이에요. 교통. 이제 교통이 어떤 부분이 나빴냐면 전철을 타고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내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곳이 구리예요. 그런데 네. 구리에서 유일하게 전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이쪽 라인입니다. 구리역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쪽 라인인데다가 지금 아파트에서 별로 멀지 않은 이 사거리 쪽에 별내선이 또 공사가 들어왔잖아요. 아, 예. 진행이 한창 중이죠. 그렇게 되면 네네. 아파트와 가까운 지역에 갑자기 더블 역세권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좀 아까 뭐 설명드렸던 분처럼 시청자님처럼 교통 여건만 좋아진다고 되는 건 아닌데 구리는 이미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곳에다가 그동안 조금 부족했던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요. 그게 몇 년 정도 되면은 그 더블 역세권이 다 돼요? 곧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예. 네.
준공기간은 조금씩 원래 개발 계획을 잡았던 데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네. 그렇게 멀진 않았습니다. 아, 야, 그렇게 되면 여기는 지금 그동안 안 좋았던 교통 여건이 현격하게 좋아지는 곳으로 바뀌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고 또 구리 지역에 지금 아파트들 중에 이제 좀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러면 그쪽 이제 수택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아파트들이 좀 이렇게 연식이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리모델링식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의 시기가 도래를 하거든요. 그렇잖아도 지금 아파트에서 한쪽에서는 가로주택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308 지주택을 하자고 그러다가 그걸 안 한다고 그랬더니 3080을 하자고 이렇게 그 신청을 해놨대요. 네. 그 어떤 걸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근데 규모가 좀 너무 작아서 네. 가로주택 쪽이 조금 맞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단지로 봤을 때 단지 세대 수가 한 300세대 조금 넘어갈 것 같은데. 네, 그죠? 얼마 안 되는 것 예. 같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 단지인데다가 네. 토지 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용적률 상태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네. 대규모 개발 계획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거고 옆에 네. 이제 같이 합쳐서 뭐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닌 이상은 요 원일 아파트 하나만으로는 그게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정도는 충분히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요즘 이제 서울에 보면 뭐 모아타운, 모아주택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게 뭐냐면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모여서 그걸 모은 게 모아타운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요. 지금 그럼 네, 가로주택을 하면은 네, 그 아파트를 새로 분양을 받으면 훨씬 좋아질까요? 당연하죠. 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요. 이렇게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기존에 노후됐던, 낙후됐던 곳이 새롭게 바뀌는 거잖아요. 네. 물론 대대적인 재개발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낙후됐던, 노후됐던 것들이 새 걸로 바뀌게 되면 일단 네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입지 조건에 이렇게 구축 주택보다는 신축 주택이 더 인기가 좋겠죠. 선호도도 높을 그렇군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규모가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잖아요. 소규모다 네. 보니까 아파트 뭐 세대라든가 이런 게 100세대에서 한 200세대 정도 애들이 대부분 많아요. 물론 여기는 조금 더 세대가 크겠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미분양이란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그런데 그건 지역적인 부분에서 미분양을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구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미분양에 대한 걱정은 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미분양이 걱정이 되는 분들이 이제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공공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LH라든가 이런 쪽을 같이 연대해서 공공으로 네.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공으로 진행하다 보면 이 미분양 쪽에서는 좀 안심이 되죠. 왜냐하면 미분양 나는 부분을 LH가 좀 인수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네네. 이제 그렇게 공공으로 진행하는 건 이제 정부에서 미분양되는 거를 인수를 해서 뭐 한 10년 정도 임대주택으로 줬다가 행복주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임대를 네네. 줬다가 나중에 이제 분양을 하는 걸로 뭐 분양 전환하는 걸로 이런 걸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런 그 공공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 좋긴 좋은데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서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 행복주택이나 그런 공공으로 제공하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그러죠. 그쪽을 네. 제공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욱더 수익성은 좀 좋아지겠죠. 네네네. 그런데 수익성은 좋아지는 대신 미분양은 걱정을 하셔야 되는 건데 또 공공으로 진행하면 수익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미분양 쪽에는 안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 네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오래된 아파트의 규모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그렇게 쉬운 사업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네.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좀 단장이 되게 되면 당연히 가치는 올라가겠죠. 거기다 교통 여건까지 좋아지면 가치는 더 올라갈 거니까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와동댁이신가요? 와동? 네, 와동 695-1번이에요. 안산 쪽이 여러 가지로 좀 요즘 많은 이슈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교통 이슈가 가장 커요. 안산은요. 알고 계시죠?
네, 예, 신안산선. 뭐 신안산선도 있고 네. 뭐 이제 송도 인천 송도에서 연결되는 뭐 KTX 노선도 있고 여러 네. 가지로 또 이제 뭐 GTX-C 노선도 상록수역으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 아. 가지 지금 그 뭐 서해선도 또 통과를 하고 있고요. 그 여러 네. 가지 교통 호재들이 안산 속에 지금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안산 쪽의 부동산 가격들이 그런 교통 호재 라인들을 타고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시청자님의 지금 요 주택 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좀 애매한 것 예, 같아요. 이쪽으로는 신안산선 공사, 이쪽으로는 서해선이 지금 이미 뚫려 있고 네. 또 뭐 GTX 노선이나 KTX 노선 같은 경우들이 다 좀 비껴갔어요. 예, 예, 조금씩. 예, 거의 뭐 정 가운데에 있다고 보면 돼요. 다 비껴가는 라인의 정 가운데 쪽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이런 호재들을 누리기에는 좀 가깝지가 않아.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요. 좀 네. 그런 호재에서는 조금 다 비껴간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예, 그런데 위치나 뭐 여러 가지 안산의 상황을 봤을 때는 임대나 이런 데는 수익성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 있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수익성은 지금 제가 그리고 봐도. 지금 아까 제가 뭐 지도에서 봤듯이 토지 뭐 이 뭐랄까 모양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있고 네. 그 토지 위치가 코너에 잘 위치하고 있어서 네. 여러 가지로 사용 쓸모라든가 앞으로 향후 다른 걸로 개발을 하기에도 노후됐을 때 개발하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는 좀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임대의 목적으로만 생각하시고 수익성, 그러니까 임대 월세 수익을 보신다고 생각만 하신다면 네. 네, 전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의 위치로 보시기에는 이쪽 지역이 그리고 지금 원체 좀 이렇게 뭐라고 신축 주택과 구축 주택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재개발 이런 쪽에서도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투자의 목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수익성 목적, 그러니까 수익성으로 가져가기에는 임대 수익이나 이런 걸 가져가시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부동산을 보유하냐에 따라서 저는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저희가 거기 실거주를 안 했거든요. 이거는 실거주를 하셔야죠. 비과세 나중에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으시려면 실거주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저기 임대사업 등록을 했는데요. 이것도 임대사업 등록하셨으면 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2년 그러면 실거주 안 해도 네, 되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시청자님 다주택 상황에서 좀 세금 고민 많이 하셨는데요. 네, 우선 이 구리시에 있는 아파트 집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의견 드렸고요. 또 절세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16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집을 하나, 저기를 분양을 받아놓고 이걸 지금 팔아야 될지, 실거주하고 있는 집을, 네. 예, 저쪽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어떤 아파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어떤 여기- 아파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요? 네, 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풍무동에, 네, 예, 풍무동에서 지금 22년째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아파트, 그리고- 네, 새로 이제 신규 아파트는 금남 신도시 쪽에 있어요. 네, 검단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보신 아파트 이름 여쭤봐도 될까요? 예, 대강 로제비앙. 대광 로제 로제비앙 로제- 원당동이에요. 예. 로제비앙 아파트 그리고 김포 풍무동에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삼용 아파트. 네, 삼용 아파트 분양받아서 거주하고 계시고 예. 또 아파트 하나 더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거주하신 아파트 매도를 해야 할지 또 매도 예, 예. 시점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대강 로제병 아시아드 대강 로제병 여긴가요? 레포스요. 레포츠? 예. 원당동에 있어요. 원당동? 예. 신규 아파트. 아직 저기 안 됐나 봐요. 지금 입주 중이에요. 원당동
대강 로제비앙이요? 예, 예. 여기 지금 언제 정도 저게되셨나요? 지금 입주 중이에요. 입주 중이시고요? 예.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를 팔고 그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검단신도 그쪽으로. 바로 옆에 저기네요. 네. 예, 예. 지금 궁금하신 게 그러면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를 지금 팔아도 네. 될지 아니면은 그냥 좀 갖고 있다가 해도 될지 그것 좀 물어보려고. 어떤 아파트요? 대강 로제비앙 아니면 삼용 아파트. 삼용 아파트? 예. 네, 알겠습니다. 삼용 아파트 지금 풍부동에 있는 삼용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 지금 삼용 아파트 사신 지 좀 오래 되셨죠? 예, 22년 됐어요. 22년 온주를 사셨네요. 삼용 아파트 예. 사시는 어떠세요? 예? 사시기는 어떠세요? 여기는 참 편리해요, 교통이. 편리하죠. 바로 또 옆에 정류장도 있고 골고루 다 예.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네.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불편한 점이 뭘까요? 불편한 점은 좀 지하- 오래돼가지고. 지하철 노선이 없죠. 예. 네, 지하철 노선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 김포 쪽 예. 라인들 있잖아요. 김포 쪽 예. 라인은 김포 골드라인 쪽을 잘 보셔야 돼요. 끼고 있냐, 안 끼고 있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아, 이제 삼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골드라인 쪽하고 김포 풍무역하고 거리가 조금 멀어요. 예. 예, 그 부분이 있어서 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그거예요. 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거주나 이런 것들은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예. 근데 단 하나 아쉬운 게 이런 지하철 라인이에요. 지하철 라인. 아, 지하철 라인이 거리가 조금 멀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도 보시게 되면 지하철 라인에 가까운 뭐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라든가 뭐 그냥 풍무 푸르지오 같은 경우가 가장 높습니다. 아파트 가격대가요. 그죠? 예.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대들이 조금씩 내려와요. 아, 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하지만 거주 형태라든가 이런 쪽은 워낙 좋기 때문에 풍무이들 신도시 쪽이 좋기 때문에 그런 예. 쪽으로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 앞으로 풍무역이 이 풍무 쪽이 풍무역을 중심으로 많이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쪽에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예. 네, 풍무 역세권 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풍무역 밑에 쪽으로만 지금 개발이 한창 다 진행이 된 상태인데 이제 풍무역 위쪽으로 업무단지 및 뭐 준주거 지역하고 여러 가지 단지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아, 풍무역 예. 자체가 지금은 약간 반쪽짜리 개념인데 이제 큰 하나의 완성체가 형성이 될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이 주변의 부동산 가치도 자동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겠죠. 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만약에 이걸 안 팔고 제가 전세를 놓고 저쪽으로 간다면 네. 뭐 보유세 같은 그런 게 붙나요? 그렇죠. 전세를 놓고 이쪽으로 가신다는 얘기시죠? 예. 네. 물론 이주택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뭐 종부세라든가 예. 취득세라든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 네, 그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되시긴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까지 입주를 하셔야 돼요? 9월 14일이요. 그래요. 임박하셨네요. 예.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주택자의 개념이 되니까 삼용 네. 아파트는 매도하시고 가시는 것도 좋아요. 아, 근데 그래요? 일시적으로 이주택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네. 더 갖고 가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 사항을 조금 보시면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쪽 지역이 지금 1, 2년 안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순간적으로 높아지지 않으실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파셔야 될 거면 지금 네. 이 시세가 좋다면 지금 파시는 게 나쁘진 않아요. 아, 팔고 가시는 예. 것도. 그래서 예. 삼용은 지금 매도하시고 예. 갈아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예.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1가구 2주택 상황이시기 때문에 시장 상황 좀 꼼꼼히 지켜보시다가 매도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은 02-1638-3916번으로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 이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게 매도나 매수 또 보유, 갈아타기, 절세 관련 등 이게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 나눠드리기 위해서 이사님이 1:1 대면 상담 시간 준비해 주셨거든요. 예, 바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뭐 지금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방향들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정책 방향들을 하나하나 한번 보시면 뭐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뭐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부가 앞으로 이제 시행해서 가져가야 될 이런 정책 방향들 같은 것도 같이 제시를 했는데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보게 되면 뭐 취득세 완화, 그리고 또 뭐 종부세라든가 이런 가지고 있는 재산세 이런 보유세 완화,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물건을 매도했을 때 나오는 양도세 완화 정책들, 그리고 또 이거와 또 같이 또 진행하는 대출 규제에 대한 대출 완화, 이런 또 정책뿐만 아니고 이 금융 정책들도 지금 계속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조정 대상 구역이라든가 이런 규제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규제 지역들도 다시 한번 좀 뭐랄까요?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규제 지역을 완화한다든가 재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지금 계획으로 잡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새 정부에서 처음 쏟아내는 이런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여러분들이 꼭 유심히 꼼꼼하게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심히 보셔도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또 잘 모르시는 또 그리고 이것만 봤을 때 또 앞으로 주택 투자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부동산 투자 방향, 시장 흐름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런 도움 기회를 저희가 드리려고 1:1 대면 상담 기회를 잡았으니까요.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민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투자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하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투자 전략 예측해보고 꼭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든든한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 역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또는 100원의 유료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참여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스피드 문자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어떤 문자들이 도착했는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확인해 주실까요? 네,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볼게요. 뭐 강서구 공항동 송정역 인근에 투룸빌라 전세 주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네요. 강서구 공항동 송정역 인근 쪽에는 이런 투룸 빌라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주택, 소규모의 작은 평수의 투룸 빌라들의 임대 효과가 상당히 좋고 또 임대 수익성도 상당히 잘 나오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교통 편의성도 상당히 송정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곳은 이런 형태의 뭐랄까요, 소규모 임대주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뭐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괜찮은 부분 가져갈 수 있으나 투자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대하기가 조금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수익성 목적이냐 또 투자의 시세 차익의 투자의 목적이냐라고 가져가실 때 그 두 개의 목적에 따라서 평가를 하시면 되고요. 수익성은 좋다. 그 대신 투자성은 조금 보류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천호동 신속통합 재개발 지정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된가요?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지금 이번 천호동에 신속통합 진행이 되는데 지정이 됐죠. 그뿐만 아니고 지금 모아주택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속통합과 모아주택이 지금 진행이 되고 또 여러 곳 이번에 지정이 되진 후보지로 지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곳에서 지금 천호동 쪽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진행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 계획들 같은 경우들이 지금 이제 신속통합이 처음으로 여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개발 계획도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민하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의 진행 속도 원래 한 5년 정도 걸리던 시간이 지금 1년 만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것들은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거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진행 속도는 빨라질 거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철산주공 13단지 전세 중인데 재건축 안전진단이 진행 중입니다. 언제 정도 진행이 될지 알고 싶고 계속 보유하면 나중에 괜찮아질지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명 13단지 같은 경우는 위치상으로도 너무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정밀 안전진단 지금 1차적으로 통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추가적으로
2차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정밀 안전 진단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재건축의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갖고 계시면 충분히 여기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재건축이 진행되면 충분히 이거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과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이니까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느긋한 마음으로 갖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 뉴스에 종부세 납부를 유예시켜주고 주택수도 줄여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종부세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에 대해서 고령자나 장기 보유하신 분들한테 종부세 납부를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뭐 그 기준이 보면 60세 이상이라든가 그리고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든가 그리고 또 1가구 1주택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이 종부세 납부를 유예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주택수 포함을 안 시켜주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주택수 포함을 안 시켜주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시골에 지방에 있는 아주 적은 금액의 주택이라든가 그리고 또 아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든가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포함을 제외시켜 줍니다. 근데 주택수에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것만 가세를 덜한다라는 것뿐이지 가세 금액에서 완전히 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세 금액에는 가세 지표에는 포함이 되나 주택을 1주택이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계산을 한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는 22년 11월 올해 이번에 종부세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부모님께서 중량구 명목동 7호선 명목역 인근의 단독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주변 지역의 재개발이 한참 추진 중인데 계속 보유해야 되나요? 말씀하셨는데요. 명목동 지역은 좀 낙후된 주거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이 지금 갑자기 좀 더 개발 계획들이 모여집니다. 지금 뭐 신속통합으로 지정된 데도 있고 여러 신속통합을 신청하셨는데도 아직 좀 지정이 안 됐지만 신청이 여러 군데 간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도 지정이 돼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갑자기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거에서 약간 소외됐던 지역들이 갑자기 지금 개발 계획들이 집중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 주신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모아주택이나 뭐 신속통합에 포함되셔도 좋겠지만 포함이 안 되시더라도 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쪽 주변 지역에 전반적으로 지금 개발 계획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는 그 주변 지역이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주변 지역이 좋아지게 되면 그 개발 계획에 대한 이런 혜택들도 다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포함이 되든 포함이 안 되든 지금 잘 보유하고 계시면 앞으로 분명히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문자 여기서 줄이고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문자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은 계속해서 뒤에서 시간이 된다면 다시 상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고민 내용 샵 3989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 중랑구 상봉동에 네. 동부 아파트를 지금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전세 만기가 오는데 이거를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게 좋을지 그런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그럼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따로 있으신가요? 예, 의정부 밀락동에서 전세로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투자 목적으로 상봉동 동부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네. 내년 만기가 되셔서 이제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세요. 네, 네네.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상봉동 지금 동부 아파트 임대 주고 계시다고요? 네네. 네, 위치 상당히 좋네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위치 좋다고 말씀드리는 곳은 대부분 잘 네.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예. 네. 매도 계획을 지금 뭐 임대 종료에 맞춰서 가져가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기에는 조금 아까운 곳이에요. 어,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유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자, 일단은 망우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망우역뿐만 아니고 옆에 상봉역도 같이 위치하고 있죠. 다 네네.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앞으로 망우역 쪽에 또 뭐가 들어오죠?
GTX도 네, 들어오고. GTX 노선이 들어올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게 되게 네. 되면 뭐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졸지에. 그죠? 더군다나 네. 7호선 라인 그리고 네네. GTX 라인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좋은 라인들이 지금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GTX B 노선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금 낮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예. 강남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네네. 근데 그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 GTX B 노선은 강남은 통과하지 않지만 서울 네. 중심지, 서울역 그쪽 중심지를 다 통과해서 네네.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 못지않게 충분히 좋은 노선이거든요. 강남을 지나가는 노선 못지않게. 네, 자, 그런 예. 노선이 지금 이쪽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네. 그 노선만 들어오나요? 망우역 쪽에 지금 개발 계획들이 맞아요. 많이 잡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역세권 네. 개발 계획뿐만 아니고 주변 경선 지역에 뭐 선도. 상봉터미널 개발 계획도 잡혀 있고 네. 그 옆에 또 이제 7구역, 상봉 7구역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밑에 지금 이제 저층 주거구역 이제 재개발 또 잡혀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리고 또 크고 작은 개발 계획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GTX 노선 그리고 네. 개발 계획들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됐나요?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아직입니다. 네. 아직. 네. 미래에 진행이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가치가 충분히 반영이 됐을까요? 아직요? 네, 아직은 안 됐어요. 네. 자, 지금은 이 가치 네.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긴 했겠죠. 아예 안 되진 네네. 않았을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되겠지만 지금은 그 가치 반영이 초기 단계입니다. 아, 네, 그러면 네, 앞으로 향후 네. 이 계획들이 다 바뀌게 되면 이 망우역을 중심으로 이 주변 지역들이 전부 다 확 바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동산 상승 가치를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자, 예, 선생님 한 그러면 가지만 예, 지금은 매도하시기에는 조금 아까운 타이밍이라는 거죠. 네, 한 가지만 더 네, 들어도 예, 될까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시간 때문에. 360세대 정도 되는데 네, 바로 그 뒤에 이제 좀 1000세대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그걸로 바꿔 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있는 곳에 있는 게 나을까요? 뭐 이왕이면 덩치 큰 게 좋겠죠. 네. 네, 그런데 네. 위치상으로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생각 안 하시면 타임은, 또 뭐 이게 양도세 또 물어야 되고 네, 또 네, 취득세 네. 또 따로 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또 세금 나가는 부분들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네, 그런 네.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네. 뭐 특별히 위치가 나쁘지 않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안 갈아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하신 아파트 가치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보유하시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안 들리네요. 네, 들리세요? 네, 어떤 네, 고민 제가 있으신가요? 바깥에여가지고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아, 저기 다름이 아니고 도화동 현대 1타 아파트를 가지고 네. 있는데, 네. 저기 매도 시기를 알고 싶어서 요새 경기도 안 좋다 하고, 네, 네. 경제 위기 또 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엊그저께 발표한 상생 임대액 때문에 네. 전세가 또 움직일 것 같기도 하고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시청자님 지금 혹시 스피커폰으로 전화 받고 계신가요? 네. 네, 지금 울려서 아니, 스피커폰 아니고 이어버드예요. 네, 지금 소리가 울려서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귀에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네, 네,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지금 네. 방송 나가는 건가요? 네, 지금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 마포구에 있는 도화 현대 1차 아파트 매도 시기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리네요, 시청자님. 제 말 들리세요? 아, 네네네. 네. 아, 예. 예, 지금 요새- 도화 현대 요새- 아파트, 예, 도화 네네. 현대 아파트 거주 중이신가요? 임대 주고 계신가요? 아, 거주 중이에요. 거주 중이시고요. 네. 지금 궁금하신 게 도화 현대 아파트 향후 네. 뭐 전망이나 이런 게 내년에 30년 돼서 네네네네. 지금 저 예비 추진위원회가 네, 만들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예. 여기 재건축하면은 뭐 내년에 그 예비 안전 진단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하시다는 지금- 말씀이시죠? 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잡아봐 드릴게요. 네. 지금 마포구 이제 공동역 주변으로 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요쪽 선생님. 요쪽 지역에 지금 노후주택이라든가 그러니까 네. 아파트 단지들이죠. 노후 아파트 네.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네. 지금 리모델링부터 재건축까지 진행되는 데가 많아요. 리모델링은 네, 보시면 선생님. 되게 뭐 태영 아파트라든가 네. 지금 뭐 바로 건너에 뭐 동원 삼성 같은 것도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네. 이쪽에 뭐 공덕 삼성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진행 중이고요. 네, 맞아요. 자, 이런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데과 지금 네. 말씀하신 도화 현대 1차 지금 보유 중인 도화 현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옆에 도화 3지구 우성 같은 경우도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거기 이- 예비안전진단 통과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재건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 또 리모델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쪽 지역이 지금 엄청나게 바뀔 거라는 얘기죠. 좋아진다는 거죠. 예, 네. 공동역을 중심으로 네. 이쪽들이 지금 엄청나게 개발 계획들이 지금 개발 호재들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개발 호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 네. 보면 초기 단계예요. 네. 맞죠? 네, 맞아요. 지금 진행이 한참 진행된 게 아니에요. 다 초기 단계라는 얘기죠. 네, 맞아요. 자, 초기 단계라는 얘기는 뭘까요? 초기 단계는 네. 이 부분에서 앞으로 더 가져가야 도와줄 될 거라는 요인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선생님. 지금 뭐 과일로 치면 과일이 아직 네. 익지 않았어요. 열매만 달린 상태거든요. 네, 선생님. 열매가 지금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살짝 지금 생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 네. 시점에 과일을 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 아무런 근데 제가 네. 매도가 내년 내년 3월 말까지는 내년 뭐 봄까지는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주택자 매물도 또 쏟아질까 봐. 매물 이미 쏟아지는 또 이미 부분이 나오긴 있는데 이미 좀 자 보세요. 늘었거든요. 매물 네.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는 부분도 체크를 네. 해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자 지금 시청자님께서 여러 가지 매물을 가지고 계신데 네. 만약에 다주택자 매물을 내놓는다면 시청자님은 알짜배기 좋은 매물을 내놓으시겠어요? 아니면 좀 아니죠. 안 순위별로 좋은 거 좀 먼저 순위가 좀 많이 내놓고 좋은 떨어지는 거는- 것부터 내놓으시겠어요? 네, 떨어질 거 먼저 내놓겠죠. 당연히 내놓겠죠. 근데 이 네. 지금 이 도화 현대 1차가 과연 순위에 떨어지는 매물인가요? 아니라는 그래요? 거예요. 그럼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매도 시점은 이쪽 네. 지금 진행 사항들이 주변 진행 사항뿐만 아니고 도화 네. 현대 진행 사항, 재건축 진행 사항들에 있어 어느 네. 정도의 선에 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됨과 아니, 동시에 제가 여러분 사정이 있어서 예, 어차피 시청자님은 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 있으셔서 네, 내년 봄까지는 팔아야 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정은 오늘 지금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네. 제가 시청자님의 사정을 다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방송 끝나고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 저한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그 네. 사정 들어보고 그거에 맞춰서 네. 시청자님의 개발 계획이라든가 향후 이 진행 방향이라든가 또 매도 네.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그거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물건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아까운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네. 아는데 네네네. 만약에 지금 사는 거와 네. 연말에 가면은 또 다주택자 양도세 그 네. 중과 제외되는 물건들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6월 전에요. 뭐 지금 정도 매도 계획 갖고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세요. 그렇게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하지만 제가 네. 시청자님 상황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전- 얼로 통화 다시 제가 예, 다시 전화 한번 드려요? 나중에 상담 전화 주시면 저희 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전화로 전화드리면 네, 될까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어쨌든 내년 봄보단 지금이 낫다는 거죠? 네, 지금 만약에 뭐 사정이 있으시다 하니까 네. 기다리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이 있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하셨습니다. 자세히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좀 아까 여러분들 시청자님들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전화 주신 내용들을 다 들어보게 되면 지금 바뀌고 있는 정책, 부동산 세금 제도라든가 이런 정책 제도들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는 거에 따른 좀 불안감이라든가 또 고민거리들을 많이 전화를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하나하나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이런 고민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 방향 그리고 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 방향 여러 가지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데 혼자 고민 마시고 저희 전문가들과 같이 하시죠. 저희가 1: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다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